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들어가는 파트는 24일차 정책 집행입니다. 목요일 수업이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좀 양이 많아져서 매일매일 복습 스터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저희 금요일까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책 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진행을 하면서 1세대, 2세대, 3세대 나누고요. 그중에서 2세대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2세대의 다양한 연구들을 보는 게 지금 보시는 이 정책 집행의 가장 핵심인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1세대 학자들은 7급에서 꽤 자주 등장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프레스만, 윌다브스키. 그죠? 그래서 이들이 설명했던 게 정책 집행과 결정을 분리하지 않고 연속적 과정. 집행 과정상에 너무 많은 참여자들이 들어가면 공동행위가 복잡해지고 거부점이 많아진다. 그게 정책 실패의 요인이다. 이렇게 설명했었던 학자들이고요. 2세대 학자들 사바티어, 마즈마니언, 엘모어, 버만, 립스키. 그 다음 3세대는 고긴이나 툴레 같은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연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로 문제에서 출제되지 않고요. 주로 1세대, 2세대 요 연구가 주로 출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5-14 한번 가볼까요? 저희 하향식 접근에 대한 내용들을 따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하향식 접근의 대표적인 학장은 아시겠지만 사바티어, 마즈마니언, 이렇게 얘기할까요? 공식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 정책의 집행이고요. 정책 집행과 결정 과정을 엄격하게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그래서 효과적인 정책 집행의 조건들을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지배기관들의 지원, 집행을 위한 자원의 확보, 명확하고 일관된 목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주로 상위직, 고위직이 주도해서 하향식 접근, 탑에서 다운되는 형태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슷한 표현으로 쓰는 게 범안의 거시적 집행 혹은 정형적 집행이라고 표현합니다. 형태가 정해져 있는 집행. 엘모어 같은 경우에는 포워드, 백워드 매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중에서 포워드 매핑, 전방향 혹은 전향적 집행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하향식 접근은 이렇게 표현을 보통은 하고요. 그 다음 상향식 접근에 대한 얘기할까요? 상향식 접근은 집행이 일어나는 현장에 초점을 둡니다. 집행과 결정을 엄격하게 분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뭘 중요하냐면 현장 상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집행의 현장을 강조하죠. 그래서 일선 관리들이 가지는 재량과 자율성을 굉장히 중시하고요. 그래서 이 일선 관료제 립스키의 이론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일선 관력을 가지고 있는 재량권, 자율성 중시하죠. 상당히 많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업무의 부담이 너무나 과중하기 때문에 모호하고 드립적인 업무 환경, 자원 부족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부분적이고 간헐적인 집행이 이루어진다. 제가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요. 자, 범안의 적응적 집행, 범안의 정형적 집행과 적응적 집행. 정형이 탑다운 방식, 적응이 바텀업 방식. 그래서 거시적인 집행 구조와 미시적인 집행 구조를 나눈 다음에 우리가 미시적 집행 구조에 해당하는 적응적 집행을 굉장히 강조했다라고 설명을 했죠. 적응적 집행을 다른 말로 미시적 집행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는 것 같은 표현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엘모어의 후방적 집행까지 같이 봐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상형적 접근의 립스키, 버만, 엘모 세 사람의 학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굉장히 요새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바로 사바티어의 통합 모형입니다. 사바티어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죠. 사바티어는 상향 접근과 하향 접근 두 가지를 다 중요시합니다. 나중에 정리가 되죠. 그렇게. 그래서 애초에 비교의 접근법 먼저 시작했다가 사바티어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 제가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은 이 정책 지지 연합 모형만 따로 단독으로 유튜브에 이 굿모닝 행정학의 작년 영상, 그러니까 2022년 시험을 대비하는 영상으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어려우신 분들은 꼭 영상을 보세요. 정책의 하위 시스템을 중심으로. 그래서 기본 관점이 상향입니다. 정책 하위 시스템 간에 시스템 내에 정책 지지 연합이 있어. 그 연합이 정책 결정자에게 영향을 주고 다시 결정자가 정책을 만들면 그 정책이 다시 하위 시스템에게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상향과 하향 둘 가지고 우리가 함께 통합하는 모형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특히 정책이 변동하는 상황을 설명하죠.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형태의 정책 변동까지 설명할 수 있는 게 사바티어 통합 모형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고 우리는 뒤에 있는 선지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책 집행에 관한 연구와 이론에 대한 이야기 해야 되죠. 자, 프레스만과 웰다브스키는 정책 집행 연구의 초기 학자입니다. 집행을 정책 결정과 분리하지 않고 연속적인 과정으로 정의했죠. 자, 프레스만과 웰다브스키는 집행 과정상 공동행위의 복잡성을 강조했습니다. 3세대 집행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 보기는 이렇게 나온 게 전부예요. 통계적 연구 설계의 바탕 위에서 이론적 검증을 시행하는 자주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3세대 집행 연구를 주장했다.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하얀색 접근에 대한 얘기할까요? 지배기관들의 지원. 서버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지배기관이라고 얘기한다면 정책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결정자. 그 결정자들의 지원, 집행을 위한 자원의 확보, 명확하고 일관적인 목표, 집행에 관한 연구 중에서 하향식 접근법이 중시하는 효과적인 집행의 조건이다.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되고요. 정책 집행의 하향식 접근 탑다운은 당연히 고위직이 주도합니다. 정책 집행의 하향식 접근의 정책 결정자는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조직적, 기술적 과정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고요. 마스마니언, 사바티어가 함께 연구를 할 때 하향식 접근에 좀 더 중심을 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상향식 접근. 여러분 기출 선지봐 엄청 많지. 실제 문제가 대부분 하향식보다는 상향식에서 많이 나옵니다. 가볼게요. 자, 상향식 접근은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 엄밀하게 구분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엄밀한 구분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상향식 접근론자들은 정책 집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선 관료를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집행 현장에서 정말 중요한 건 일선 관료들의 재량과 자율. 립스키는 그래서 상향식의 접근 방법 주장한 학자죠. 분명한 정책 목표의 가능성 부인합니다. 현장에서 늘 문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의 집행 문제 해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래서 립스키의 일선 관료제 이론, 재량권이 너무 많은데 현장에선 집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니까 대부분 부분적, 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일선 관료는 시민들과 직접 대면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 일반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가지고요. 모호하고 대립된 고객들, 국민들의 기대 때문에 업무 환경이 너무 빡세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자, 범안은 집행의 현장을 강조하고요. 범안은 집행 조직과 정책 사법 사이의 상호 적응. 그래서 범안이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집행이 바로 적응적 집행이었잖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5-15 상향적 접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사바티아의 통합 모형, 정책 지지 연합 모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정책 집행의 하향식 접근과 상향식 접근의 통합을 사바티어가 주장을 해요. 이때의 정책 변화 이해의 가장 유효한 분석 단위는 정책 하위 시스템이고요. 정책 하위 시스템 내에는 여러 목표를 가지고 있는 지지 연합이 있습니다. 정책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행이 단순히 한 번의 과정이 아니라 연속적인 정책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 여기까지 보시면 사바티어의 전체 내용들은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세 개의 문제 오늘은 풀어봐야 돼요. 자, 정책 집행의 상향적 접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사바티오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은 통합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1번 X. 정책 결정과 집행이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봤던 건 탑다운 방식 가향이고요. 집행 현장의 일선 관료의 재량과 자율 강조하는 게 상향. 안정되고 구조화되어 있는 정책 상황 전제로 하는 건 하향이기 때문에 상향적 접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당연히 3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7번입니다. 정책 집행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사바티오가 마스마니온과 함께 활동하고 있던 시기에는 분명히 하향적 접근 방식 발전에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랩스키는 상향적 접근 방법을 주장했던 학자입니다. 명확한 정책 목표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게 상향식 접근 학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집행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맞는 선지입니다. 하향식 접근은 공식적인 정책 목표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공식적인 정책 목표를 주요한 변수로 취급하지 않는다. 틀렸고요. 자, 범안은 집행의 현장을 강조하는 입장을 실제 취하죠. 그래서 적응적 집행과 정형적 집행 중에 적응적 집행. 이게 미시적 집행이잖아요. 이거 굉장히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이 되는 옳지 않은 선지는 3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8번입니다.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바티어는 정책 대상 집단의 행태 변화 정도가 크면 이들의 행태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면 정책 집행의 성공이 어렵다라고 본다. 네, 맞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집행 주체의 집행 역량은 집행의 구조, 조직의 분위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말도 안 되지. 집행 구조나 정부 조직의 분위기 영향 당연히 받죠. 정책 집행 과정에서 사람이 많아. 그러면 디시전 포인트, 의사 결정점이 많고요. 의사 결정점이 많으면 비토 포인트도 많아집니다. 거부점도 많아집니다. 신속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정책에 대해서 내가 피해를 입는 집단이라고 얘기한다면 피해 집단의 규모가 크고 조직화가 강하다. 집행이 어렵겠지만 정책의 수혜 집단이야. 이거 되게 조심해서 보셔야 되죠. 피해 집단과 수혜 집단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는 피해를 당하는 집단, 수혜는 혜택을 입는 집단. 그래서 규모가 크고 조직화가 강한 정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혜택을 받는 애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집행이 훨씬 쉽게,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게 특징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8번에 정답이 되는 맞는 선지는 1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24일차 정책 집행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나카무라스 모르드는 우리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진짜 여러분 거고요. 여러분들이 복습해 주시는 그 인증 올려주실 때마다 제가 너무 감동을 받으면서 그 인증에 대한 댓글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하고 있으니까 정말 잘할 수 있어요. 파이팅! 아시죠? 자, 우리 오늘 목요일이니까 내일 금요일 날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